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건강오네요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미리 보내주신 사소함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하나하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인 저희 신랑은요, 평소에 슬리퍼를 즐겨 신고 있습니다. 가끔 마트를 다녀올 때 보면은 살짝 발목이 꺾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슬리퍼를 신지 말라고 하는데 발이 갑갑하다고 본인은 거부합니다. 한 번은 아파트 주차장에 줄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오른쪽 발목이 그때 꺾인 이후에 온찜질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우선은 남편분께서 아내분 말을 안 듣고 슬리퍼를 즐겨 신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예. 네. 더 안타까운 거는 급성 발목 염좌에서 온찜질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염좌가 생겼을 때는 급성기에는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부종을 동반한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이때 온찜질을 해준다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발목뿐 아니라 모든 관절의 염좌에서는 라이스 치료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얼음 마사지를 해주고 압박을 해주고 그리고 심장보다 높이 올리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적절한 응급치료법입니다. 네, 라이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급성 염좌에는 냉찜질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상담도 한번 받아볼게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평소에 6cm 이상의 구두를 즐겨 신습니다. 얼마 전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뚝 소리와 함께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당시에 걸을 땐 괜찮았는데 발목을 살짝 돌리면 통증이 발생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심하지 않다고 해서 냉찜질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1년에 두세 번은 반복돼서 그때마다 발목을 압박붕대로 감아주면 괜찮아서 그렇게 처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만 무리해도 발목이 붓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굽이 높은 구두를 즐겨 신는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네. 계단을 내려오다가 뚝 소리가 날 정도의 삐끗하셨다면 인대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염좌가 1년에 두세 번 정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고 만성적인 인대 파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원래 인대가 좀 느슨하고 많이 늘어나서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아서 인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질문도요. 역시나 계단에서 넘어진 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달 전 2층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당시엔 조금 참으니까 괜찮았고 일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요. 며칠 전에 일어나서 보니까 발목이 퉁퉁 부어있고 멍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일, 그러니까 2달이 지났는데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오늘 그 상담을 올려주신 분들이 젊은 층이 많으신데요. 그렇네요. 예, 2개월 전에 발목 염좌가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신 분이시네요. 이런 경우가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회복력이 좋아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통증도 가라앉고 멍도 빠지고 호전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다쳤을 때 인대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고정 치료와 재활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대가 약하게 회복되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작은 손상에도 얇아진 인대 자체가 파열이 되어서 붓고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통증이 있을 때 제때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다음 상담은 이번에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악소리와 함께 왼쪽 발목이 살짝 꺾였는데요. 잠시 주물러주니 부기도 없었고 통증도 가라앉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발바닥 전체에 힘이 실리면 무릎까지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끔은 주저앉기도 합니다. 잠에 설핏되면 발목이 시큰거리다 열감도 생겨 힘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번에 상담 주신 분은 연골 손상이 좀 의심됩니다. 네. 인대 손상이 동반되었다면 아마 통증과 부종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됐을 텐데요. 증상이 발에 힘을 실었을 때 찌릿한 통증과 그리고 무릎까지 연관통,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끔씩 주저앉기도 하고 야간통까지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거골뼈의 연골 손상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최대한 안정을 취해 주시고 근처 병원에서 기본적인 엑스레이라도 촬영해 보시고 소염 진통제 그리고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어서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도 앞선 분과 비슷하게 착지 중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22세 대학생인데요.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딱 소리와 함께 착지를 잘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욱신욱신 하다가 곧 괜찮아졌는데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준비 운동으로 발목을 돌리는데 우두두둑 하면서 콕콕 쓰리는 통증, 또 점점 연하게 피멍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으로 내려갈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번 상담 주신 분도 아까 전에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하고 비슷하신데요. 농구를 하던 중에 착지 자세에서 발목이 꺾이면서 인대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인대 주위로 섬유질이 형성되면서 회복이 조금씩 되어가던 도중에 준비 운동을 하면서 발목이 꺾여졌고 이로 인해서 2차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이 있으면은 인대 손상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그런 사연인데요. 올해 67세인 시어머니께서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데요. 얼마 전 상추를 따서 오시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당시 발목에 멍이 있었지만 무릎만 아프다고 하셔서 무릎에만 온찜질을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발목이 계속 시리고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당겨서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시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 무릎과 발목까지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염자나 타박상 등 급성기에는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네.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보통 3, 4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처음과 다르게 발목이 시리고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당기는 것은 곧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부위에 타박상과 염자 그리고 근육 손상이 있으면서 아마 무릎 주위에 혈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종은 근육이나 연부 조직 안쪽에 이제 작은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점점 종아리에서 발목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면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개 3, 4주에 걸쳐서 천천히 호전이 됩니다.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하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현재는 온찜질을 하면서 통증이 심할 때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주고 경과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초반에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라이스를 지키지 않고 온찜질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은 알아서 잘 씻을 테니까 아이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인데요. 저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 킥보드를 애용합니다. 지난해 말에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서 4주 정도 발목 깁스를 했습니다. 최근에 다치는 문에 다쳤던 발을 부딪혔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고요. 그 이후론 1시간도 서 있기 힘들더라고요. 조금 무리한 날에는 발목 통증과 함께 균형 잡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전동 킥보드를 타실 때는 항상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초기에 다쳤을 때 4주 정도 깁스를 했다는 것은 발목의 인대 손상이 2단계 이상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기 고정 치료는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다시 발을 부딪히면서 통증이 재발하고 점점 더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니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다친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1시간 정도 서 있기 힘들고 균형 잡기도 힘드시다고 하니까 만성 불안정성 그리고 연골 손상도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꼭 근처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지금은 현재 댁에서는 따뜻한 온찜질과 균형 잡기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발목 염좌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운동 전에 중요하겠고요. 발목을 돌려주는 게 특히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대 온도가 올라가서 충격이나 압박에 견디는 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활동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주시고 발목 근육의 긴장도 풀고 유연성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걸음을 멈추는 통증, 발목 염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가벼운 발목 염좌는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염좌나 만성 발목 관절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를 시행할 때 수술적 치료 없이 회복하는 사례가 많아서 어떤 부위를 다쳤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활동도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 활동량을 무리하게 올리지 말고 서서히 조금씩 늘리고 적절한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목 염좌 예방에 도움 말씀 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정진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는요, 우리 몸의 기둥, 척추를 받쳐주는 디스크, 즉 추간판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척추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인 척추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 여기로 질문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강 좋은 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격상된 채 28일까지 이 단계가 유지가 되면서 심각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